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상대로 이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어제 처음으로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마 이제 변호인이 대리로 페이스북에 올린대요. 특검을 상대로요. 전면전을 선언한 겁니다. 뭐라고 이제 글을 올렸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정치적 탄압, 여기 나 하나로 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데 정치 탄압 수사 때려쳐라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군인은요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죽고 명령에 따라 사는 겁니다. 이런 데 명령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했는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은 알잖아요. 그러면 밑에 군인은 그걸 확인하고 계엄이 정당한지 안 한지 내가 판단해서 내 양심에 따라 정당하면 따르고 부당하면 안 따르겠다 이러면 군은 완전히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은 군은 통수권자의 명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명령이 우리 국민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해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인 이런 게 특별하게 중대하고 명백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원칙은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때는 위협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과 그다음에 국회 폐악질, 그다음에 선관위 검증, 특히 선관위 검증은 대통령이 긴급하게 한번 검증할 필요 있다. 이러면 충분히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군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자의 정당한 명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정치 탄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랬냐.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다시 특검에 강력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입증하겠다.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최고 권력을 이미 가진 대통령이 뭐 하려고 여기 내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합니까? 내란이라는 거는 합법적인 권력을 무너뜨려 가지고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이게 내란인데 지금 현재 최고 권력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 이게 동서와 고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좌파놈들이나 한동훈 쪽에서는 야 그런 게 있냐. 친위 쿠데타도 있지 않냐. 친위 쿠데타. 그러면 이게 친위 쿠데타라면요. 아니 국회를 없애버릴 이런 금액이 또 될 수는 있죠. 근데요. 국회를 어떻게 없앱니까? 국회가 결의를 하는데 막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2시간 만에 결의하니까 따랐어요. 국회가 그대로 존속하는데 이게 무슨 친위 쿠데타가 됩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옛날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통령정부, 총재정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황제가 되잖아. 이런 거는 좀 논의의 여지가 있죠. 그것도 제가 보기엔 내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근데 정치학 용어로 친위 쿠데타다 황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황제가 돼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의회를 없앤다. 지금 좌파들이 그래 몰아가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진실입니까? 대통령이 황제가 돼서 영구집권을 위해서 의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계엄한 겁니까? 그렇다면 한동훈이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보는 거야? 이재명이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구집권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의회를 없애서 그런 게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은 전북에 서해바다에 꽃게밥으로 죽이고 한 2만 명 죽이고 국회 없애서 황제가 되겠다. 이를 목적으로 계엄했냐고.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한동훈 그래 믿냐? 한번 논쟁해보자고. 토론을 좋아하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대통령이 국회가 워낙 탄핵과 예산과 법률로 폐악질해서 정부를 마비시켰잖아. 대통령실 예산도 0, 감사원도 0, 검찰도 0, 마비시키고 이런 게 워낙 국정마비 폐악질하니까 이걸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절박하게. 그러고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차고 넘치니까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중국이나 북한의 간첩들이 무더기로 오는데 수사권도 없고 못 잡으니 이런 게 반국가 세력을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의도로 계엄을 했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대통령이 완전히 황제가 돼가서 영구집권을 위해서 국회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우원식이나 서해안에 꽃게밥으로 죽이고 암살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몇만 명 죽여가지고 그럴 의도로 계엄했냐? 이거를 역사가 판단한다 이 말이야. 역사가! 지금은 그게 정설이야. 영구집권을 꿈꿔 국회를 없앨라 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이나 다 암살하려고 해서 뭐 체포나 암살하려고 해서 한동훈이나 이게 팩트입니까? 이게 팩트냐고. 우리 전 국민이 눈으로 봤잖아. 비무장 250명이 겨우가 창문 하나 깼다. 그것도 이게 정문 통제하려고 10몇 명 들어가가 어리게 보좌들한테 밀려가지고 군인들만 다치고 이게 다야.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준비가 전혀 안 돼가 반대했다잖아. 그러니까 3명씩 정보 수집하려고 갔더니 체포하러 갔대. 아니 방첩사 3명이 어떻게 이재명을 체포하고 한동훈, 우원식 어떻게 체포하냐. 실탄도 없는데. 실탄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체포하냐. 요즘 여기 MZ 군인들이 막 총 쏘고 죽이라면 말 듣냐. 옛날 80년대처럼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괴담을 퍼뜨려도 유분수지.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뭐 500명을 수사하고 지금 이게 난리 치잖아요. 이게 정치 탄압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 그러면 이게 차라리 대통령이 계엄해줘야지만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도. 근데 이게 말이 군인들이 말이 듣냐고. 250명 됐냐고. 안 되잖아. 제가 안타까운 거는 불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대통령이 계엄한 건 안타깝지. 다만 이게 오죽하면 했겠나 이런 절박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야당이 폐악질을 국민이 깨닫게 된 거, 특히 청년들이 이런 게 효과는 있었다. 그래서 일부에서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저는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계엄이 과연 이게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의회를 말살하는 그런 게 뭐 전부 정적들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게 친위 쿠데타나 내란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위 쿠데타의 나폴레옹도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제가 돼도 내란은 아니야. 황제가 돼도. 그런 게 내란이라는 건 그렇게 함부로 정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란은 어떤 게 이석기 내란 선동 봤잖아요. 이런 게 좌파들 불법원들이 간첩 조직들이 우리 합법 정부를 타도하는 옛날로 치면 가장 근접한 거는 처음에 초기의 4.3 제가 제주도민을 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선량한 사람 빼고 초기의 4.3이 완전히 남노당의 주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으려고 폭동을 일으켜버렸잖아. 제주에 초기에. 근데 이거 다 북한으로 가가지고 최고위원다고 지금 북한의 혁명 열사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는 내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대통령이 오죽하면 옥중에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겠습니까? 앞으로 최고 권력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게 내란을 일으켰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입증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전면 보이콧할 걸로 봐요. 말도 안 되는 강압 수사를 말도 안 되는 표적 이미 결론을 짜놓고 깨맞추는 완전히 이런데 수사하니까 특검 수사는 협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봐야죠. 건강이 좀 회복되면 재판에서는 이렇게 내란 부분은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내란은 게 터무니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원래 이게 그 계엄 때부터 내란은 안 된다는 사람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게 그냥 막 이재명이 무서우니까 소신을 바꾸는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바꾸는 부끄러운 게 영혼이 없는 철새들이 많이 있지만요. 처음부터 이게 그 내란은 아니다. 계엄이 이게 대다수 법조인이나 합리적인 사람들의 이거 주장입니다. 어디서 이 좌파들과 한동훈 측이 말도 안 되는 게 그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막 그냥 국민의힘을 해산까지 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대통령이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나의 명을 따른 군인이나 이런 게 공직자들은 더 이상 그 괴롭히지 마라. 이런 데 그 강력한 메시지를 냈고요. 이런 것까지 또 좌파들은요, 막 그냥 맹비난합니다. 그냥 김건희 여사 소환되니까 뭐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와서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특히 한동훈 측에서까지 이렇게 비난해요. 진짜 이게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마치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해서 뭐 계엄했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 놓았다, 내 하나로 처벌해라는 게 우리 부인은 처벌하지 말라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조작질을 한동훈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개망나니 특검들이 그냥 공직자와 군인들까지 무자비하게,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탄압이죠. 그건 탄압이에요. 무자비하게 하니까 이런 게 정치 탄압 수사는 나 하나로 족하다.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은 밝혀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10원 하나 받은 게 없고요. 아무것도 죄가 없다는 게 역사의 법정에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다 우리 이제 우파들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도요. 결국 이 영구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없애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게 정치인들을 체포 살인하고 이런 게 그 의도가 아니고 오죽하면 국회 폐악질을 알리는,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를 검증하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이러한 게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권위의 결단이었다. 이런 이제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윤석열 대통령님 강하게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시고 건강 잘 챙겨서 빨리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서 반드시 우리가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